사실 신덕이나 신평 사람들이 전주로 오던 길이 있었다. 뗄나무 등짐을 지고 경각산 불재를 넘으면 구이면 평촌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갯길. 흑석골 지나 남부시장에 가면 나무판 돈으로 가족들 먹일 쌀도 사고 아이들 신길 신발도 사고 다시 구이 거쳐 임실로 넘어가던 길. 보광제길이다. 전주의 남쪽 끝동네, 검은 돌이 많아 반석골, 흑석골로 불렸다. 골짜기의 자리에 그런지 아늑하고 인심 좋아 보인다. 여기가 좀 소란스럽네요. 한번 가볼까? 아, 케이크요? 여기에서 오늘 어떤 일을 해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예. 가족이 멀리 계셔서 생일 못 찾아드리는 어르신들을요. 저희가 한 달에 5명씩 선정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훈훈한 마을. 이 반죽이 나중에 이제 참 크림이 된다는 것이 또 신기하죠. 케이크 외에도 빵이나 쿠키 같은 다양한 과자류를 만드는 이 봉사단은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무리들. 줄여서 소나무 공동체다. 또 자기 자식들 같이 맞이해 주시고 손도 잡고 해주시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복지관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공동체 운영을 맡겼다. 복지관 1층에 자리한 이 커피숍이 바로 그 장소. 향 좋은 커피 한 잔이 단돈 1,000원이다. 판매금은 전액 기부한다. 제가 내린 커피, 선생님이 내린 커피 정말 맛있어요 라고 손님들이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좋죠. 저희 흑석골이라는 동네가 어르신들이 많아요. 골짜기고 와서 등산객들 지나가다가 차 한잔 마시고 또 동네 어르신들 여기 오셔가지고 또 회의도 하시고 자담도 하시고 또 학교 남초등학교 학부형들도 오셔가지고 또 같이 또 여럿이 토론도 하고 하는 장소로 저희 주민들한테 여기 공개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또 너무 보람으로 느낍니다. 전주에 살면서도 흑석골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 동네에는 알려지지 않은 마을 공동체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어르신들한테 내려오는 설로는 한 300년이 훨씬 넘었다고는 300년. 그러면은 이 느티나무는 순창 사람들은 이제 전주 장보러 왔고 구이 사람들은 나무 땔감을 해가지고 전주 와서 팔기도 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그 보광제를 넘어오던 나그네들을 다 봤겠네. 그렇죠. 다 봤죠. 한번 물어봤어요? 대화는 하죠. 마음속에 대화를 항상 하고 있고요. 예. 그 여기 보광제 넘어오는 평촌에서부터 넘어오는 그 중심 길이 저희 여기여서 전주하고 가는 길이고 예. 그다음에 고덕사라고 예. 그 한양하고 내려가는 길에 그 길목이래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예. 의하면 그래서 거기가 멈춰 선 곳이 이 자리고 그 터가 져갖고 그리고 여기에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 불 같은 거 없잖아요. 예. 전기불도 없을 때 산을 넘어가려면 힘들고 어렵고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야생 동물들도 많고 예. 하니까 이 우리 동네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그 횃불도 만들어서 지어주시고 그런 역할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한지가 많았잖아요. 이쪽 지역에 한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은 공순회천에서 내려온 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자부심으로 말을 하자면 전주시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적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네.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온전히 아름다운 땅이란 없다. 정말로 좋은 땅은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온전히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몫이죠. 작은 절이네. 대웅전이라. 그러니까 요즘에 뭐 너무 요즘 세상은 너무 밝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등불을 들고 참 그 현자를 찾던 시절이 있었는데 등불을 밝혀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세상의 현자를 찾는 일이 그리 쉽겠는가?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선 지혜의 등불을 든 현자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러시아 속담에 보면은 돈에는 더 많은 돈에는 친구가 없다. 계속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는 거, 갈증이 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야, 이 흑석골물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섬이 됐네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천재 중에 천재가 바로 매월당 김수엽 선생이거든요. 그분은 그 벼슬하지 않고 개유정난 이후에 우리나라를 계속 떠돌아다녔는데 전주 와서 한겨울을 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전주 한지에 반해가지고 금강전이라는 시를 남겼었는데 또 매월당 선생이 시간 났을 때 어쩌면 이 흑석골에 와가지고 종이 만든 걸 보면서 금강전이라는 글 한 편을 남겼고 이곳에서도 또 글씨를 써가지고 이 냇물에 띄워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럿이 함께 걸어도 어깨가 닿지 않을 만큼 넓고 완만한 고갯길. 다람쥐 인형은 2008년 이 구간에서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가 발견됐음을 알리는 조형물이다. 가쁜 숨 한 번 몰아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벤치에 도착하면 고갯마루까지의 딱 절반을 온 것. 아이고. 야, 나뭇잎 방석이네. 착. 나뭇잎에 앉아가지고. 자,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려 때 조선시대에 순창 임실 사람들이 전주로 오던 가장 질러가던 길이었었고, 전주 사람들이 순창으로 임실로 갈 때 가장 질러가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래서 그 고려 때의 문장가 이규보 선생이 보광제를 넘어가지고 보광사를 지나서 임실에 가면은 강진면이 있는데 갈담역이 있었어요. 갈담역에서 글 한 편을 남긴 것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구이나 평촌 사람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이 고개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싸전다리 부근에서 나무를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갔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가장 질러가던 길, 직선길로서 가장 아름다운 옛길로 남아있는 길이 바로 보광제 길입니다. 보광제 고갯마루까지 남은 거리는 약 1km. 경사가 아무리 완만해도 그 옛날 등짐을 진 가장의 어깨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어둠이 내리기 전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 곁으로 무사히 돌아가려는 마음 역시 간절했을 것이다. 야, 여기가 이제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옛날에 그 나그네리들이 가다가 이곳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이번 여행이 그 무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염원을 담아서 돌을 던졌던 성황당터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돌무더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이곳을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전에 나그네가 지나가던 큰 길에 오리마다 오리나무를 심었었고, 그리고 심리마다 원집이 있었어요. 사리원이나 조치원이나 또는 그 신원, 그리고 추천원, 그런 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길에는 성황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복을 빌기도 하고 무사 안녕을 빌기도 하고, 그런 풍속이 사실은 조선 후기 그리고 일제 때까지도 남아 있었는데, 자동차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걷는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성황당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가지고 돌무더기만 남아 있고, 그런 곳이지 많지요, 세상에. 이규보 선생은 32살에서
전주의 천주목의 사륙 장서기로 취직을 했어요. 이곳에서 있으면서 전주 인근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광제를 넘어가지고 경복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덕화상이 고구려에 있는 절을 옮겼던 곳이 경복사였고 바로 옆에 보광사라는 아주 큰 절이 있었어요. 이 보광사를 찾아가던 길에 이곳에서 글을 많이 남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규보 선생이 넘었던 길이 바로 이 길이죠. 보광교로구나. 바둑판 위에 세상이 있듯 길 위에도 인생이 있다. 자, 인생에 있어서도 길을 가다가 어느 시기에 두 갈래 길을 만나거든요.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하는데 이 길은 바로 질러가는 길이고 이 길은 목이 마른 사람들이 앞에 가면은 아주 좋은 샘이 있어요. 샘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이 길로 갔고 그냥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이 길로 해서 바로 정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도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데 바로 이 두 갈래 길이 바로 이곳입니다. 보광교를 건너 100m가량 우회하면 아담한 샘터를 만날 수 있다. 희망처럼 막 출렁거리네. 맛이 좋아요. 소크라테스가 젊은 제자하고 있었는데 어깨가 맞닿았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지혜가 이 나하고 맞닿은 어깨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자네와 나의 맞닿은 어깨를 통해 가지고 자네의 젊음이 나한테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샘물처럼 이어지고 이어져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이 샘물 앞에서 한번 해봅니다. 샘터에서 고갯마루까지는 불과 5분여. 물 한 모금에 숨도 돌린 데다 구간 또한 험한 데가 없어 쉬이 오르는 길이다. 흑석골, 흑덕산, 학산. 야, 보광제. 바로 이제 보광제 넘어가면은 고덕산 자락에 경복사하고 보광사라는 그 당시에 그 전주 인근에서 가장 큰 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길이 바로 보광제거든요. 그래서 심원루라는 보광제 정상 부근에 아주 큰 누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은 이색 선생의 아버지 가정 이곡 선생이 보광사에 가가지고 보광사 중수기를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보광사하고 경복사가 절이 두 절이 폐사가 돼 가지고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길이면서도 백제 때에서부터 고려 때 또는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우리 역사 속에 족적을 남긴 천재들이 많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매월당 김시읍 선생 이전에 가정 이곡 선생이 보광사로 가던 길에 이 길을 걸었고, 그 이전에는 이규보 선생이 이곳에서 갈담으로 가던 길, 그래서 역사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반추하다가 보면은 세상을 밝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보광제길엔 천재들의 나들이에 앞선 우리네 아버지와 형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다. 평생 꽃길 한 번 걸어보지 못했을 터이지만 등짐에 밴 삶의 향기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만한 과거의 추억, 그 어느 꽃내음보다 향기로운 것이었다. 내려가는 길은 산자락이 짧아 15분이면 족하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고덕산 산중 어딘가에 있었다고도 하고, 마을 안 어딘가에 있었다고도 하는 보광산은 아직 그 정확한 자리가 밝혀지지 않았다. 인간의 역사가 발걸음의 역사거든요. 한 발 한 발 걸어온 그 역사의 흔적들이 결국은 후손들한테 이어지는데, 우리는 옛길에 대한 생각을 한참 동안 못 했던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진 길, 좋은 길, 그런 길만 걸으려고 하는데, 역사 속에 옛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으면서 현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옛길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갖고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생명이란 생물만의 전유물은 아닐 터. 길도 생명이 있다. 쓰임새에 따라, 시대에 따라 잊히기도 만들어지기도 한다. 보광제길은 등짐을 지고 걷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거친 숨소리를, 전주로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의 뜀박질 소리를 간직하고 있다. 그 아스라한 추억을 떠올리며 지금도 걷는 이가 있다면 그건 이미 살아있는 길이다.